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그리고 여러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은 말은 어렵습니다. 내용은 어려운데,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라서 어려울 뿐이지 쉽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앞에서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부터 배웠죠. 위치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다.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근데 이 두 에너지가 뭐랬습니까? 제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이 두 에너지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마찰이 없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보존된다. 그러니까 끝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마찰이 없을 때만 계산할 거니까, 마찰이 있는 경우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 마찰이 없는 경우 또는 공기에 저항이 없는 경우,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둘이의 합은 보존됩니다. 여기 끝입니다. 내용이. 지금 롤러코스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요런 롤러코스터가 있다고 칩시다. 처음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럼 제일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었겠죠. 자, 이 안은, 그러니까 이 바닥을 기준으로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치 에너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9.8 mH 높이가 있으니까, 질량도 있고. 이 아가 우리가 쭉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그죠? 왜 증가합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것만큼 무슨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생겼기 때문에. 자, 이 점 오니까 속력이 더욱더 빨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치 에너지가 이제 조금만 남고 운동 에너지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감소한 것만큼 운동 에너지다. 결국 우리가 기준점을, 자, 여기를 잡게 된다면, 이 첫 번째 설명한 얘는 롤러코스터 제일 처음 위치에서 얼마큼 떨어졌습니까? 이만큼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이만큼 떨어진 거죠. 얘는 이만큼 떨어졌습니까? 얼마만큼?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슨 에너지 됐겠다? 운동 에너지 됐겠다. 그럼 남은 것은 위치 에너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겠죠. 왜?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이제는 감소한 운동의 위치 에너지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려올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올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를 증가한다. 올라갈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또 감소하게 된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 이거 왜 전환이 일어납니까?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요 그림에서 전환이 일어난다를 표현한 거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마찰이 없을 때는 이것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은. 여기 끝입니다. 내용이. 아시겠죠? 요거 뒤에 나가서 뒤로 가가지고 문제 풀면서 다시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쉬운 내용이니까, 내용은 쉽습니다. 계산 문제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용은 쉬우니까 꼭 숙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 에너지 전환과 보존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에너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총 에너지 양은 무조건 보존됩니다. 이때 에너지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역학적 에너지 뿐만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에너지도 다 보존된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뭐가 다르냐? 앞에는 마찰이나 저항이 없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 전환되고 보존된다. 한마디로 마찰이나 저항이 없을 때는 이하 둘이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찰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마찰이 있으면 다른 에너지로 또 전환은 됩니다. 또 어떤 물체가 벽에 부딪히든가 이러면 소리가 나겠죠. 이 소리 에너지나 이런 다른 에너지로 손실되게 됩니다. 결국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마찰이 없을 때만 가능한 내용이고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될 뿐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전환되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전환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계산을 했을 때 이게 다 뭔가 비어있다. 에너지가 뭔가 모자라다 이러면은 열 에너지나 다른 에너지로 전환돼 가지고 전환된 거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총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된다가 끝입니다. 여기서. 그럼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요거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그냥 전환된다가 끝이고 에너지 종류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속력을 가진 물체가 가진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인데 우리가 이걸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둘이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다. 예. 소리 에너지 다 알죠? 소리도 에너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진동하는 에너지예요. 진동 에너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파동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음파라 부르죠. 예. 음파가 파동이란 뜻입니다. 파가 파동이란 뜻이죠. 요것도 에너지입니다. 빛 에너지는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전기 에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에너지, 열 에너지 뭡니까? 뜨거워지는 거 이거 열 에너지라 부르죠.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가 중요한데 우리 주변에 화학 물질 한마디로 물질이 가진 에너지는 전부 다 화학 에너지예요. 대표적인 화학 에너지가 음식물. 우리가 음식물 먹으면 뭐가 됩니까? 에너지 생기죠. 음식물 안에 원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식물이 강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줬죠.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요 단계가 우리가 강합성이라 부른 겁니다. 이때 화학 에너지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우리가 포도당을 먹으면은 이걸 가지고 또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또 화학 에너지가 있는데 옛날에 동물이나 식물들이 썩어서 화석이 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화석 에너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화석 에너지다. 이거는 어차피 에너지가 썩어서 이제 썩은 에너지다 이런 개념이죠. 화석이 된 에너지다. 석유, 석탄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질이 가진 에너지이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전지 있죠. 건전지. 건전지는 그러니까 건전지 자체는 화학 에너지예요. 안에 화학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화학 물질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방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전지 이런 거 안에 들어있는 것도 전부 다 물질이 가진 에너지, 화학 에너지. 결국 우리가 건전지는 화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바꿔주는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관계는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요 종류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 에너지 전환 관계가 있는데 선풍기 전기 에너지 써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선풍기 돌잖아요. 그죠? 운동 에너지 바꿔주는 거다. 마이크는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우리가 마이크 보면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은 이 마이크에 있는 것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스피커는 뭡니까? 스피커는 여기 있는 전기 에너지가 나와서 소리 에너지로 나오는 거죠. 맞죠? 마이크와 스피커 요거 나옵니다. 강합성 아까 설명했듯이 빛 에너지를 식물이 화학 에너지 이거 포도당이죠. 화학 에너지. 예. 포도당이 물질이 가진 에너지다. 포도당 안에 에너지가 있다. 여기 화학 에너지입니다. 풍력 발전소 이거 운동 에너지 뭡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거죠. 공기의 움직임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다. 맞죠? 모닥불 화학 에너지. 모닥불 뭐 태우는겁니까? 나무 태우죠. 나무가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을 우리가 태워서 에너지를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거기 빛 에너지 또는 열 에너지로 놓는 거죠. 그러니까 모닥불 화학 에너지 또는 우리가 뭐 석탄 떼우는 것도 마찬가지, 석유 떼우는 것도 마찬가지, 알코올 램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화학 에너지에서 이제 빛 에너지, 열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전열기 뭡니까? 전기 꽂아가지고 열 내는 거죠. 전기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드라이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총 전기 에너지를 1000줄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1000줄이 에너지가 소모 없이
소모 없이 전부 다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소리 나죠? 소리 에너지 200줄. 그 다음에 기타가 있는데 이 기타는 몰라도 되겠고, 기타 100줄, 운동. 이거 드라이기 바람 넣을 때 운동 에너지 250줄, 뜨겁죠? 열 에너지 450줄 다 합치면 몇 줄입니까? 1000줄이죠. 결국 에너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구나.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무조건 보존됩니다. 아시겠죠? 그 공기의 장이나 마찰이 있으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안 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뭡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공기의 장이나 마찰이 없을 때만 일어나죠. 그러면은 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고 다른 에너지,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 등으로 전환이 될 뿐 없어지지는 않는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옆에 있는 공을 보면, 이 아가 이 공을 부딪힐 때, 이 벽에 부딪힐 때 탁탁 소리 나죠? 요 소리 에너지로 날아가고 에너지가 손실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 에너지를 원래 이 마찰에 의해서 요게 부딪히면서 소리 에너지로 안 나가면은 무조건 이렇게 튀어야 돼요. 자기 원래 높이까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왜 점점 에너지가 줄어듭니까? 요걸 부딪힐 때 또는 요 공이 움직일 때 공기의 장이나 요 소리 에너지 같은 걸로 다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없어지기 때문에 공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정한 높이에서 공을 놓았을 때 공은 튀어오르는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데, 그거는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되면 그대로 가겠죠. 이것이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 등으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이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소리 에너지나 열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한번 발생되면 우리가 다시 이거를 모아서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화석 에너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는 아껴 써야 돼요. 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만 이 열 에너지로 날아가 버리면 우리 내가 손바닥 비벼가 열이 났다고 칩시다. 그 열 날아가면 다시 모을 수 있습니까? 못 모으죠. 모아가지고 쓸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아껴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만 우리가 쓸 수 없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한마디로 석유, 석탄 같은 것을 아껴 써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 2, 3, 4 순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요 화면에 있는 순대로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1번부터 롤러코스터의 운동에 대한 겁니다. 자, 문제에서 공기의 저항과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마찰은 무시한다 이 말이 있죠. 이 말이 있으면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구나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일 높은 건 누굽니까? A죠. A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A 줄 거 볼게요. 그 다음 B죠.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C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위치 에너지가 제일 낮은 거는 C, 위치 에너지 제일 높은 거는 A.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큰 건 누굽니까? C입니다. 왜? 이만큼 떨어진 위치 에너지가, 없어진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될 거니까 결국 위치 에너지를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 이 안은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운동 에너지는 떨어진 요만큼 운동 에너지, 떨어진 요만큼 운동 에너지, 떨어진 요만큼 운동 에너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시겠죠? 근데 A 문제에서 잘 봐야 됩니다. A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면 A는 무슨 에너지밖에 없습니까? 예, 위치 에너지밖에 없는 거죠. 근데 A가 정지 상태다고 말 안 해주면 A가 정지했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A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표현을 하면은 A도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단 B는 A의 운동 에너지에서 없어진 위치 에너지만큼 더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 한번 읽어볼게요. A 위치 에너지가 최대이다. A 위치 에너지 최대죠. 위치 그냥 높이만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A에서 B 구간으로 갈 때 위치 에너지는 점점 위치 에너지 감소한 만큼 무슨 에너지 생깁니까? 운동 에너지 생기죠. 맞습니다. B에서 C로 갈 때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 왜 그렇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C 지점의 속력이 가장 느리다. C 지점의 속력이 가장 빠르죠. 틀렸죠. 왜?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은 만큼 운동 에너지가 제일 많으니까.
C에서 D로 갈 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그렇죠. 속력은 줄어들고 위치는 점점 증가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속력부터 보는 게 아니고 운동 에너지부터 보는 게 아니고 위치 에너지만 보면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면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 거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 무조건 작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4번 해볼게요. 그림은 비스듬히 던진 공이다. 비스듬히 던진 공 이거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 적어줬을까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A가 바닥에 있죠. 위치 에너지 제일 작은 건 누굽니까? A입니다. 그죠? 위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하 둘이 위치 같죠? AB 위치 같습니다. 제일 밑에. 그 다음 요 둘이 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위치가 높습니까? 예, O점이 가장 위치가 높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큰 건 누구다? O점이다. 가면 갈수록 A나 또는 B 쪽으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그만큼 무슨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크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공개장은 무시한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A에서 O 구간으로 갈 때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자 위치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죠. 위치 에너지부터 보세요.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틀렸죠. O에서 B로 갈 때는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아니죠. 위치가 없어지면서 운동이 생긴 거죠. 위치가 줄면서. 그래서 얘는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틀렸죠. O에서 B로 갈 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O에서 B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틀렸습니다. O점에서 속력이 0이므로 이게 뭐하고 관련, 요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틀렸습니다. A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O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이게 어떤 뜻이냐? 이 안은 무슨 에너지만 가지고 있습니까?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은 지금 비스듬히 가죠. 자, 비스듬히 던진 물체는 최고점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최고점, 요 5점을 그림을 그려보면 5점에 있는 물체는 최고점에 올라갔지만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죠? 이하가 운동 에너지가 0입니까? 아닙니다. 이하 운동 에너지 억수로 작게 있습니다. 요 중에 제일 작게 있겠죠. 되겠습니까? 이하는 운동 에너지도 있고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둘이 합쳐서 무슨 에너지입니까? 역학적 에너지. 되겠습니까? 근데 이하는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하는 자기는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고 이 운동 에너지만 따져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만 역학적 에너지라 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모든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맞습니까? 맞죠? 왜? 마찰이 없으니까. A 지점의 운동 에너지랑 B 지점의 운동 에너지 같습니까? 맞죠? 왜? 여기는 위치 에너지 둘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하도 무슨 에너지만 가지고 있습니까?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 위에 둘이는 이하보다 위치가 높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좀 가지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로, 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하의 운동 에너지가 예를 들어 100이 있었다 칩시다. 위치 에너지는 빵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50이 있다면 운동 에너지 50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위치 에너지가 여기가 70이 있다면 이하는 운동 에너지가 30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90이 있다면 운동 에너지가 반드시 10이 있어야 됩니다. 이하 위치 에너지가 95의 위치 에너지가 있다면 이하는 운동 에너지가 반드시 5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선생님, 그럼 100은요? 아닙니다. 옆으로 던지면 이 100까지 안 올라가요. 95가 최고예요. 95가 위치가. 예를 들어서 숫자상 100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다 동일합니다. 모든 지점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거 나옵니다. A 지점의 운동 에너지랑 요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같습니까? 같습니다. 왜? A 지점은 운동 에너지 자체가 역학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A 지점의 운동 에너지와 O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근데 A 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밖에 없습니까? 위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이하 자체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O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랑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같다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요거 맞는 말이죠. 4번이 틀렸는데 이게 왜 틀린지 봐야 됩니다. 이거 앞에서 설명했죠. 최고점에서 속력이 0이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체를 비스듬히 던지지 않고 수직으로 던지 요렇게 위로 바로 던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요런 경우는 위에서 운동 에너지 없습니다. 운동 에너지 없습니다. 옆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력이 순간적으로 0이 됩니다. 근데 비스듬히 던진 물체는 무조건 옆으로 가는 속력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있다라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를 보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사이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건 뭐 보면 되냐면은 위치가 변하면 무조건 전환되는 겁니다. 야구공 위로 던진다. 위치 올라가죠. 무조건 전환됩니다. 맞죠? 올라갈 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는 대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 감소하는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이때 위치 에너지를 우선순위로 보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가 없어진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 또는 위치 에너지가 생긴 만큼 운동 에너지는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위치 에너지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공, 빗면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내려가죠. 그럼 빨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수평면의 수레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옆으로 갑니다. 위치 에너지 변합니까? 아니죠. 운동 에너지도 안 변하겠죠. 그래서 얘가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20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높이에 질량이 1kg 물체가 가만히 뜻이 뭡니까? 정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안은 운동 에너지 있습니까? 없죠. 위치 에너지만 있습니다. 얼마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까? 요 20m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의 위치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9.8 곱하기 1 곱하기 20 이렇게 됩니다.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196줄 되겠습니까? 됐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야 될 기, 이 알을 가만히 떨어뜨리니까 밑으로 떨어졌겠죠? 떨어지면서 B가 됐습니다. 야, 위치 에너지 얼마큼 있습니까? 예, 이거 똑같이 9.8 곱하기 1 곱하기 15 하면 되겠죠? 여기는 9.8 곱하기 1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여기는 9.8 곱하기 10 곱하기 1 곱하기 5 하면은 위치 에너지 계산됩니다. 그럼 나머지 에너지 어디 갔습니까? 운동 에너지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지점에는 위치 에너지 있습니까? 위치 에너지 없죠. 위치 에너지 없는 만큼 뭐가 됩니까?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이 지점은 위치 에너지는 빵이고 이 전부 다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으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운동 에너지는 196줄이다. 속력 몰라도 운동 에너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C 지점 한번 해볼까요? C 지점의 위치 에너지는 몇 줄이 있습니까? 이 아이 딱 절반이 있죠. 위치가 딱 절반이니까. 그래서 얘가 98줄입니다. 그럼 나머지 98줄이 어디 갔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98줄이 있겠군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읽어볼게요. A 지점의 위치 에너지는 196이다. 맞죠? B 지점보다 C 지점에서 B 지점보다 C 지점의 운동 에너지 크다. 왜? 위치가 낮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작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큰 겁니다. 맞습니다. C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98이다. C 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98이다. 좀 전에 계산했죠. D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49다. D 지점에는 D 지점 따로 계산해 볼까요? D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몇 있습니까? 이 아이 또 반이 남아 있습니다. 맞죠? 이거 어차피 곱하면 다 알죠? 그래서 얘가 49줄이죠.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 몇 남아 있습니까? 98 더하기 49만큼 더 증가했겠죠? 됐습니까? 147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D 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49줄 아니죠. 이거 위치 에너지가 49줄이고 운동 에너지는 147줄이다. 이게 속력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A 지점의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번을 보니까 진자가 움직입니다. 자, 진자에서 중요한 거는 A 지점은 무조건 정지, B 지점도 무조건 정지하죠. 그럼 이 아는 무슨 에너지 없습니까? 운동 에너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아가 O 지점은 무조건 이 아보다 위치가 어떻습니까? 더 낮은 거 맞습니까? 위치 한번 그려보죠. 자, 위치가 낮죠.
이 낮아진 위치만큼 이 낮아진 위치만큼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에너지 되는 겁니까? 운동 에너지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속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야 속력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은 AB이다. 당연하죠. 제일 높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 O점이다. 왜 그렇죠? 위치가 가장 낮으니까. 맞습니다. A 지점에서 O점으로 갈 때 A점 위치가 낮아졌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맞습니다. O에서 B로 갈 때 위로 위치가 증가했죠? 위치가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죠. 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를 감소한다. 이렇게 적어야겠죠. 모든 구간에서 역학적인 요거 왜 그렇냐? 공기장이 무시되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옆에 6번 문제 10m 높이에서 2kg 물체를 가만히 뜻이 뭡니까?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안은 무슨 에너지만 있습니까? 위치 에너지만 있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 계산해 놓을게요. 9.8 곱하기 2 곱하기 10이죠. 맞죠? 196줄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가만히 떨어뜨렸다. 이 물체가 높이 5m인 지점을 지난 순간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196줄 찾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아가 위치가 얼마큼 남았습니까? 딱 절반 했죠. 절반 남았으니까 이 위치 에너지 딱 절반이 있겠죠.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디 갔습니까? 운동 에너지 되겠죠. 그래서 이 아가 98줄씩 있을 겁니다. 98. 이거 문제가 잘못됐죠. 여기 98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지우고 98로 바꿔주세요. 됐죠? 그래서 98, 98, 196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죠? 이거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4번 아니면 5번인데 이게 하나가 98로 돼 있어야 돼요. 98, 98, 196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자, 7번 문제를 보면 질량이 2kg의 물체를 14m/s의 속력으로 던져 올렸다. 이때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아주 높이 물어볼 것 같은데 미리 계산할게요. 이 아가 무슨 에너지 가지고 있습니까?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14의 제곱이죠. 됐죠? 그래서 이게 날라가고 14의 제곱 196입니다. 됐죠? 196 어디서 많이 봤죠? 아까 많이 계산했죠. 자, 그러면은 이하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하가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정지할 때까지 올라가겠죠. 그 정지할 때까지니까 운동 에너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이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전부 어디 갔습니까? 예, 위치 에너지 됐을 겁니다. 그죠? 이하가 위치 에너지가 분명히 196줄이 돼야 됩니다. 그 위치 에너지 시계에 의해서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높이 h 하면 196이 돼야 됩니다. 그죠? h가 몇입니까? 예, h 보나마나 뭐 10이겠죠. 예. 10m 높이까지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최고 높이가. 자, 읽어볼게요.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된다. 아니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던졌으니까. 떨어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인데 틀렸죠. 지면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와 최고점의 역학적 에너지 크기는 같다. 맞습니다. 그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뭐 때문에 공기장이 무시되기 때문에. 3m 지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몇이냐? 이거 계산 다음에 해볼게요. 좀 이따 할게요.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는 10m다. 요거 좀 전에 계산하는 거 맞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답은 리언디귿이니까 3번이겠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빨리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해볼게요. 3m 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몇이냐 이렇게 됐죠. 이 아가 들고 있는 총 에너지가 몇 줄입니까? 196줄이죠. 3m 지점 올라갔으니까 무슨 에너지 생겼습니까? 자, 위치 에너지 생겼죠. 위치 에너지가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높이 3m 맞죠? 그럼 이 아가 9.8 곱하기 6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 지금 계산하지 마세요. 어차피 풀어서 계산할 거예요 또. 자, 요만큼의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아가 역학적 에너지를 총 다 계산하면 무슨 에너지가 196줄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럼 이 운동 에너지는
실제로 속력을 모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속력의 제곱, 속력을 모르니까 계산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이하고 이하고 더해가지고 196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 196은 앞에도 설명했지만 9.8 곱하기 20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9.8 곱하기 6이면 그럼 9.8 곱하기 14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요걸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계산하고 계산해가지고 빼기 해도 됩니다. 됐죠? 알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뭐 계산할 필요 없죠? 이 숫자가 58이면 60에 가깝습니다. 이하는 이게 약 10이고 이하가 10보다 크면 이게 100보다 큰 거 아닙니까? 이 계산 왜 합니까? 이게 요거겠죠. 요겁니다. 운동 에너지가 이거. 자, 위치 에너지가 이게 딱 누가 봐도 10에 가까운 수에다가 6을 곱하면 60에 가깝겠죠. 이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과학은. 식만 제대로 세우면 됩니다. 자, 10번 해볼게요. 지금은 자 높이가 다 같답니다. 높이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공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출발하는 거죠. 경사각이 다른 세 빗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빗면이 있습니다. 빗면의 최고점에서 동일한 공을 놓았을 때가 뜻이 뭡니까?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뜻이죠. 자, 지면에 도달하는 공의 속력을 비교한 것은 자, 이 아가들이 위치 에너지를 다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바닥에 떨어질 때는 위치 에너지 몇 대입니까? 3개다? 0대니까 이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저장됐으니까 이게 다 같을 겁니다. 예, 매우 쉽습니다. 자, 계속해서 8번 매우 중요합니다. 자, 2kg 공이 있고 10m 높이 있죠. 자, 여기 6m 지날 때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비는 얼마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실제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바닥이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이 물체가 지금 정지 상태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바닥까지 왔겠죠. 자, 바닥. 거의 바닥에 부딪히기 일부 직전까지 왔습니다. 제일 처음 이하는 무슨 에너지만 가지고 있습니까?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위치 에너지가 만약에 여기 10m에 있다고 칩시다. 뭐 숫자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이때 이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10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하 운동 에너지는 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고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 하나도 없고 요 10이라는 위치를 전부 다 이하가 들고 있다 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냥 생각하면 돼요. 10m. 이 숫자의 실제 숫자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10m 였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10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하는 제일 밑에서는 위치 에너지 몇입니까? 0이죠. 맞죠? 그럼 나머지 이 나머지 에너지는 어디 있습니까? 요 10이랑 다 합쳐 둘이 합쳐서 10이잖아요. 요것도 둘이 합쳐서 10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10이 아니죠. 실제로 요겁니다. 요거. 그러면은 이하가 만약에 딱 중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5 가지고 있죠. 위치 에너지 5 가지고 있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 몇 가지고 있습니까? 5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가 10줄이면 5줄 가지고 있는 거고, 이하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100줄이다. 그럼 50줄 가지고 있는 거죠. 거의 비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비만.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계산하면 이하를 10m 있으니까 10의 위치 에너지 있다고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하는 0의 에너지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닥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가 10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 6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6이고 운동 에너지는 몇 가지고 있습니까? 4 가지고 있겠죠. 6대 4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비니까 2대 3을 적어요. 2대 3을 찾아요. 3대 2 찾으면 안 됩니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적을 때는 위치 에너지부터 적습니다. 왜? 위치 에너지를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는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이거 실제 몇 줄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이하 에너지 몇입니까? 9.8 곱하기 2 곱하기 10이니까 196이죠. 야. 이하에 10분의 6을 두고 있으니까 여기 곱하기 10분의 6 하면 됩니다. 이하는 10분의 4니까 10분의 4 하면 됩니다. 5분의 1을 하든. 아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좀 다르게 내가지고 요게가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을 10m에서 떨어뜨렸는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가 3대 4가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높이를 7등분을 해요. 또는 만약에 에너지가 3대 7인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하를 10등분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위치가 3이에요. 10 중에 3이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총 10이잖아요. 그죠?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10, 0, 10이다 말입니다. 그 10 중에 높이가 3인 3m 지점이겠죠. 요게 위치 에너지 3이고 나머지 운동 에너지 7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됐나요? 이 문제를 보면 높이 h인 곳에서 가만히 떨어뜨렸다 적혀있죠. 가만히 떨어뜨렸더니 지면에 들어갈 때 공의 운동에너지 요거였다. 높이는 몇 미터입니까? 운동에너지 몇이었다고요? 392. 그럼 이하에 처음 위치에너지도 392줄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하는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높이 h, 요거 다 넘겨가지고 h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이제 에너지 전환이죠. 에너지 전환 과정이 옳은 것은 전등은 빛에너지 전기에너지예요. 전등은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 반대로 틀렸죠. 연소는 나무의 화학에너지에서 열에너지 또는 빛에너지, 열과 빛에너지 틀렸죠. 전열기는 전기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 열에너지. 이렇게 틀렸죠. 모닥불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연소하고 모닥불 똑같습니다. 뭐 태우는 거 아닙니까? 화학에너지에서 빛에너지 에너지 맞죠. 강합성은 예 틀렸죠. 빛에너지,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에너지 만드는 거죠. 틀렸습니다. 다음 여러가지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열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다. 맞죠? 오케이. 이거 중학교 1학년 열에서 배웁니다. 전기에너지는 전기기구에서 친구의 전류가 흐르면 공급되는 에너지다. 맞죠? 예, 이것도 앞에서 다 배운 내용이에요.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 맞죠? 화학 에너지는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서 물질 속에 저장된, 물질이 화학 결합이니까 그게 결합되어 있는 그 안에 숨어 있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 맞습니다. 그러면 빛 에너지는 물질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다. 아니죠? 물질의 진동이 아니고 빛 에너지도 진동인데 공간의 진동입니다. 공간의 진동. 이 몰라도 돼요. 공간의 진동.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13번 에너지 전환과 보존. 옳은 것은 한번 찾아볼게요.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다. 당연한 맞죠? 우리가 이때가 배운 거죠. 에너지가 전환될 때 일부 에너지가 소멸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전환만 될 뿐이에요. 새로운 에너지 생기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에너지로 변환이 될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경우에도 일정히 보존. 틀렸죠? 에너지는 그냥 에너지는 어떤 경우에도 보존됩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 없을 때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학적 에너지고 그냥 에너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정히 보존된다 하면 맞고,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 없고 공기장이 없을 때만 보존이 된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전환될 때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합한 합은 일정히 보존된다. 이거 맞죠?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리얼 되겠습니다.
요것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내용인데, 자동차의 연료의 화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자동차에 쓰는 에너지 맞죠?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된다. 어떤 자동차가 연료로 100의 화학 에너지를 공급받았다면 솔 에너지, 운동 에너지, 움직이는 거죠. 기타 에너지, 열 에너지, 나머지 다 합치면 100이 돼야 됩니다. 그죠? 5 더하기 25 더하기 10 더하기 나머지 에너지 한 것이 100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초딩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수평면으로 굴러가던 축구공이 멈추는 까닭을 설명하세요. 공을 찼으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있었겠죠. 근데 이게 뭐 있습니까? 바닥에 마찰이 있죠. 마찰. 그렇죠. 마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소모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찾아야 되냐면 요거 찾아야 됩니다. 요거. 마찰이 있는데 열 에너지, 공이 굴러가는데 열 에너지가 생깁니까?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 여기 열이 생깁니다. 열 에너지로 이게 소모되고 없으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진짜로 뭐 공이 뜨겁다 이런 게 아니고 억수로 정밀한 기계로 측정해 보면 주변이 뜨거워집니다.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입니다. 됐죠? 우리가 손바닥 비벼 보세요. 뜨겁습니까? 손바닥 비비면 뜨겁죠? 열 에너지 생깁니다. 마찰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 이런 거는 전부 다 열 에너지로 소모되는 겁니다. 소모되는 게 아니고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꼭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문제 한번 볼게요. 롤러코스터의 가장 속력이 빠른 지점을 찾으시오. 아니 위치가 가장 낮은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C입니다. C에서 D 에너지 전환 얘는 위치 에너지는 증가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17번. 그림같이 지면에서 20m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아시겠죠?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이 아이 위치 에너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없습니다. 이 아이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으면 0줄이고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2kg 곱하기 20m죠. 됐죠? 그러면 몇입니까? 이거 4 곱해야 되는 거 아니고 196줄에 2배겠죠? 196에 2배입니다. 맞죠? 39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만큼에 392 적을게요. 그러면 이 운동에너지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빵이 되고 운동에너지가 392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392 5m인 곳을 지나는 순간에 운동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이거 아까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높이가 총 몇이죠? 20이죠. 20 높이가 5인 겁니다. 5 떨어진 게 아니고 5, 높이가 5. 요 지점이죠. 5m. 여기 5m. 그럼 총 20의 위치 에너지가 있었는데 5만 위치 에너지고 나머지 15는 어디 갔습니까? 운동 에너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15고 위치 에너지가 5입니다. 그래서 3대 1이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거 실제로 계산해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기준으로 잡아버리세요. 운동 에너지는 뭐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높이가 10m인 곳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 높이가 10m. 그럼 얘는 총 그 중에 10m의 위치 에너지는 남았으니까 이 아이 반이 남았으니까 이 반만 운동 에너지죠. 반이 몇입니까? 196줄이죠. 이 아이가 운동 에너지였을 겁니다. 그죠? 이 식이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 V의 제곱이죠. V의 제곱이 196입니다. 196 뭐의 제곱입니까? 14의 제곱이죠. 그래서 속력은 14다. 미터 퍼 세컨드 적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공 아까 전에 튀는 거 설명해 줬죠. 이 공이 왜 점점 낮아집니까? 할 때 바닥에 부딪힐 때 에너지가 손실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요까지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환까지 했고, 이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 하도록 하겠습니다.